네, 이번에는 속도 조절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꼭 제 속도가 아니라 빠르게 감아줘야 될 때도 있고 느리게 슬로우 모션을 걸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속도 탭을 눌러서 실행하면 됩니다. 속도는 일반과 곡선이 있는데 먼저 일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은 저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숫자를 클릭하고 원하는 배속을 입력해도 됩니다. 1보다 커지면 빨라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느리다 싶으면 0.5를 하시면 되고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 0.3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하로 가면 너무 어색하고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느려지는 거 슬로우 모션은 0.5, 0.3 정도로 하시고요. 빠르기는 일반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2배속이나 4배속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타임랩스처럼 갑자기 확 느낌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한 16배속 정도로 주시는 게 적당합니다. 또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는 최대 한계치만큼 다 바꿨다면 한번 바꾼 영상을 또 불러오면 제곱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응용해서 아주 빠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기간은 말 그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그 클립의 길이입니다. 정확하게 몇 배속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영상 길이가 있는데 이 클립은 몇 초 이내로 줄이면 좋겠어. 그렇게 강제로 바꿀 때는 여기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배속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속도는 달라지니까 영상 편집에 다른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요. 그리고 음성 변경은 속도를 조절하면 목소리의 피치, 높이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륨가스 먹은 목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속도를 빨리 감으면 목소리의 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가스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바뀔 수 있는데 이때 이거를 켜주면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켜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톤, 그 높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켜고 끄는 순서가 반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이걸 켜면 재밌는 효과가 나긴 하지만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웃기기 때문에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네, 그 다음 속도를 조절했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가면 밑에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이란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때 저거를 체크하시고요. 밑에 두 가지 선택 메뉴 중에서 프레임 혼합보다는 광학 흐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프레임 혼합은 단순히 속도를 느리게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없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냥 있는 장면들을 2배 반복해서 느리게 만들 뿐이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광학 흐름을 선택하시면 중간중간에 없는 그림을 계산해서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광학 흐름을 선택하시면 약간의 계산 과정이 걸리는데 그게 짧은 영상이면 금방 끝나는데 10초, 20초, 30초 이상 되는 클립을 누르고 슬로우 모션을 전체를 적용하셨으면 몇 분, 몇십 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슬로우 모션을 적용하고 싶은 클립만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영상 전체에서 이 부분만 슬로우 모션을 주고 싶을 때는 앞뒤를 분리시키고 영상을 분할한 다음에 그 클립만 광학 흐름 슬로우 모션을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처리가 다 끝났고요.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프레임 혼합으로 만든 슬로우 모션은 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는데요. 광학 흐름으로 만든 슬로우 모션은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 만들 때는 좀 느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학 흐름, 영어로는 옵티컬 플로우거든요. 저 기능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곡선 탭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사전 세팅 값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냥 영상 클립 전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장면에선 어떤 속도, 그런데 특정 순간부터는 다른 속도로 바뀌는 일종의 가변적인 속도 조절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툭툭 잘라서 분할해서 적용하세요. 사용자 지정을 누른 다음에 저 특정 지점, 내가 언제부터 속도를 변하게 하고 싶을지를 고르시고 더하기 버튼으로 일종의 키프레임이라는 기준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요 클립 밑에 있는 동그란 점이나 여기 세로 버튼이 좌우로 보이시죠? 이걸 잡고 움직이면 영상 클립의 길이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저 점과 세로 버튼들을 눌러서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가속 감속 기능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은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다른 영상으로 공부를 더 하신 이후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괜히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다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없음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제속도 1배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은 한 클립이 등장할 때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저 브라우저 같은 곳에서 전환 효과랑도 비슷한데요. 전환 효과는 다른 클립들이 필요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만, 그 클립 한 개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in은 등장할 때 어떤 효과와 함께 등장할지, out은 어떤 효과와 함께 퇴장할지를 골라줄 수 있고요. 조합은 앞, 뒤에 동일한 기능을 적용했다 빠지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렵고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합을 누르더라도 앞에 있는 in, out을 끄지 않으면 2개 이상의 기능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조정, 그러니까 색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를 보면 LUT 조정이라고 있는데 먼저 조정부터 볼게요. 조정에는 온도, 색조, 채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도는 색 온도를 말하고요. 색조는 그냥 전반적인 색감을 말합니다. 채도는 얼마나 색이 진한지 아니면 색감이 완전히 없어서 흑백에 가까운지를 고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하나씩 바꿔보시면 어떤 느낌인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명도는 말 그대로 밝기입니다. 근데 밝기를 골라줄 때도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 바꾸시면 안 되는 게 이 밝기들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뭐 하나를 바꿀 때 그것만 바꿔주면 전반적인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명도 쪽에서는 밝기든 대비든 하나만 바꾸지 마시고 하나를 바꾼 이후에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손 봐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 밝기는 밝은 정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으면 하얗게 날아가고요. 밝기가 없으면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대비는 밝은 지점과 어두운 지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비가 올라가면 아주 진해지고 강렬하다고 해야 될까요? 반면에 대비가 낮아지면 전반적으로 허옇게 들뜹니다. 다음 하이라이트는 이런 거를 좀 피하고자 밝은 지점의 밝기만 조절하는 거고요. 그림자는 어두운 지점의 어두움 혹은 밝기만 조절하는 겁니다. 다음 조명은 전반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거긴 한데 밝기나 대비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한 가지만 바꾸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골고루 만져주셔야 됩니다. 가령 밝기를 올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비도 올려주셔야 밝아지면서도 어두운 지점이 들뜨진 않는 거죠. 그리고 밝기를 올렸더니 저 밝은 조명 쪽이 너무 하얗게 날아가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좀 낮춰줘서 등은 잘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대비를 조절했더니 그림자 지점이 너무 하얗게 날아갔네? 그럼 그림자만 올려서 어두운 지점을 눌러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 효과는 영상의 느낌을 바꾸는 건데요. 영상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령 초점이 잘 안 맞았든가 전반적으로 흐릿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여기서 선명하게 누르면 명확하게 경계가 보입니다. 대신 이걸 누르면 거칠어지고요. 화질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입자는 질감인데요. 그래서 여기 입자를 보시면 감도를 높인 것처럼 지글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거친 느낌의 영상을 만든다 혹은 옛날 필름이나 TV 느낌의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이 입자를 만져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러면 화질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상, 예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입자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필름 느낌 내고 싶다 그러면 써보세요. 다음 페이드는 전반적으로 들뜬 느낌입니다. 오래된 빛바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쓰는 효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쓸만한 게 이 비네트 효과입니다. 비네트는 테두리의 터널 효과라고 해서 테두리 주변, 그러니까 영상의 중심부가 아닌 바깥쪽 부분을 허옇은가 까만식으로 흐릿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기능을 쓰면 회상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느낌으로 재현 영상 같은 거 만드시는 거 보면은 비넷 효과를 넣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상을 전체 보여줬을 때 여기도 볼 수 있고 저기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 지점만 쳐다봐 주세요 라는 의미로 집중시키려면 이 비넷 효과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바깥쪽보다는 딱 가운데 보이는 밝은 저 지점만 보게 되겠죠.
그리고 럿 기능입니다. 럿은 룩업 테이블이라는 기능이고요.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일종의 색을 만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필터와는 좀 다르고요. 저 럿을 잘 쓰시려면 촬영할 때부터 그냥 일반 모드가 아니라 로우라는 원본 촬영 모드로 찍던가 아니면 로그라는 설정값을 바꿔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모드로 찍었을 때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쁜 색감을 입히고 싶다 그럴 때도 적용하셔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옆에 있는 이름 탭만 눌러서는 아무것도 없죠. 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왼쪽 위에서 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 조정 버튼을 누르면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중에 럿이라고 있죠. 저 럿을 누르고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momo.cube나 momo.3dl이라는 럿 전용 파일을 불러오시면 필터를 입히듯이 내 영상의 색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받아놨던 무료 럿 파일 몇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럿을 추가하셨다면 다음부터는 또 불러오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꺼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를 그냥 클립에 입히시는 게 아니라 조정 레이어를 원하는 클립 위로 갖다 끌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럿을 적용하시면 하나의 클립처럼 생성이 되거든요. 이때 이 클립을 내가 적용하고 싶은 클립들 위를 감쌀 정도로 길게 끌어 놓으시고 거기서 럿 파일을 설정하시면 이 밑에 있는 모든 클립이 동일한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 보정을 할 때도 이 조정 레이어에서 색감을 바꾸면 영상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나는 원래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조정 레이어만 지우든가 끄기를 하시면 원래 클립들이 갖고 있는 색감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클립마다 럿을 입히든가 색상 조절을 했어요. 색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클립 하나를 취소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끄면 되는데 다른 애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클립마다 들어가서 다시 실행 원래로 돌리려면 클립이 많을 경우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위쪽에 깔고 거기에 럿을 입히던가 색 보정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그냥 이 조정 레이어만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색 보정, 색감 바꾸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 조정 레이어를 잘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HSL 색 보정은 색조, 채도, 광도라는 의미인데 주요 색 보정 도구는 아니고요.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색상대 위주로만 색을 보정하기 때문에 다른 색상들의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른 색상들은 건들지 않으면서 원하는 특정 색상 위주로만 조절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 HSL입니다. 그리고 곡선은 원래는 커브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전반적인 단계, 개조를 조절할 때 쓰는데 포토샵 같은 데서 사진 보정할 때 많이 쓰는 도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세요.